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이제 글로벌 고성장 지속 관련되는 어떤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조사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만 한 2028년도에 하나로 이제 한 100조 정도 시장의 어떤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컨턴 점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시장 환경은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나왔고 이제 오늘도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일단은 이제 업종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 관련되는 시장이 이제 현재 한 40조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평균으로 이제 17.8% 증가하게 되면 2028년도, 그러니까 한 4, 5년 뒤에 765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근거로 이제 제시하는 부분들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트 약물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어야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이 특허 절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넥스트 빅 이제 페이턴트 이제 클리프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 2028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빌리언이니까 다 이제 1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이 여기만 지금 치더라도 한 몇십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개 이상의 어떤 이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이 2028년도까지 꾸준하게 지금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이제 개발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시장 진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상품 시장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 강도는 이제 분명히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중국이나 인도 쪽이나 유럽 쪽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이제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그 경쟁이나 이런 것도 많아집니다만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이제 2배 이상 커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스텔렐라,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프롤리아,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게 또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향후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이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 시장 자체가 이 향후에 이제 휴미라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키트루다인데 여기는 아직 이제 특허 만료까지 시간들이 몇 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미라를 이제 압도할 것으로 보는 이제 면역 강암제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도전들도 셀트리온도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스테렐라 프롤리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어떤 도전들도 계속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약과 더불어서 새로 생성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부분의 시장에서의 안착도 상당히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스트 앤 셀리반 쪽에서 이제 이 조사를 했던 어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8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권 만료가 예정되어 있다. 물론 이제 제형 변경이라든지 추가 특허를 통해서 에버그린 전략으로 원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 전략을 씁니다만 아무튼 이제 특허 만료는 이제 일단 2028년도까지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이제 과거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 신약에 비해서는 이제 개발이 시간이나 비용이 작습니다만 이 바이오薬품 관련되는 어떤 이제 그 공장이라든지 정제 과정이라든지 세포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빅파마 쪽에서 시밀러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화이자, 암젠, 일라일리, 바이오젠, 테바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사노피라든지 베링거 잉그햄,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프레제니스 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바티스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최근에 스위스에 상장된 산도즈라든지 마일란
바이오콘, 그 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한국에서는 뭐 셀트리온,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로 하세요.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 그 바이오시밀러 세대별 이제 성장 물결로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해가지고요. 초기에 보면 이제 뭐 베링거 잉겔함 같은 경우가 초기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회사고, 이 뭐 헥셀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럽계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인도 쪽이라든지 뭐 루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인도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이제 뭐 만파마라든지 뭐 요런 뭐 상하이 이제 헬리우스라든지 뭐 모멘타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쪽, 인도 쪽 어떤 회사들과 유럽계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설립되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세대 관련되는 부분에서 설립은 뭐 이전 초반에 했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승인이 이제 201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여기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이제 개발사에 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유럽 시장도 중요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 전체 이제 시장 대비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장 규모가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15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7%인데 원체 이제 초기에 지니바에서 시장이 열리는 규모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그러니까 캐파 자체는 굉장히 급성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시장 규모 대비해서는 아직 이제 25%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미국 보면 이제 한 40개 정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허가를 받았고, 유럽에서는 64개 정도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받았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격들 경쟁이나 시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이제 빅파마들도 바이오시밀러로 이런 부분들을 경쟁에 나서고, 후발주자였던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추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시장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좀 이제 선전을 하느냐, 요런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어떤 오리지널 의약품에 얼마만큼 이제 개발력을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신약 관련된 어떤 경쟁을 갖추냐가 또 한 번의 어떤 컨텐츠 점프에서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서정진의 승부수를 해가지고, 사실 2000년 초반에 이제 초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CMO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에이즈 관련되는 그 약 관련되는 이제 CMO를 이제 대응을 해주게 했다가,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오렌시아의 어떤 CMO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렘시마의 이제 개발로 들어서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사실 서정진 회장의 이런 도전과 이제 승부수들이 지금까지는 잘 먹혀들었는데요. 주가가 이제 70% 이상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굉장히 좀 부진한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제 복귀 이후에 합병과 이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관련되는 개발을 통해서 종합 헬스케어 이제 회사로 빅파마에 도전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상에서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M&A, 신약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이제 프로세스 가운데서 가장 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 숫자상으로 나타난 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최근에 이제 진펜트라가 FDA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대 7조,
충분히 7조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한 어떤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전에 나왔던 기사로 보게 되면 진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약으로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에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어떤 실적들이 얼마만큼 이제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라든지 향후의 어떤 도전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5일 동안에 크게 이렇게 밀리지는 않고 있죠.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어떤 이제 차트 위치에서 이 부분들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10월 첫 번째 이제 거래일에서는 5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어떤 양봉들이 나오냐 여부가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 나머지 이제 주체별로는 대부분 다 뭐 개인들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죠. 이제 이 부분들을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받아주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의 어떤 극복들을 11월 달 첫 번째 거래일에서는 벗어나면서 윗단으로 이제 좀 이제 상방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